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과소비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소비가 좀 과한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분들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과소비 지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사실 간단한 공식만으로도 내 소비가 과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평균 월 소득에서 내 평균적인 저축 금액을 뺀 이후에 내 평균적인 소득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분모에는 300이 들어갈 것이고요. 위에 분자에는 300 마이너스 150이 되겠죠? 그러면 내 과소비 지수는 2분의 1, 다시 말해서 0.5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걸 아셨으니 내가 그러면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포되는 영역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과소비 지수가 0.5 이하이신 분들은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소비 지수가 0.5에서 0.7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소비와 지출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 지수가 0.7에서 1 사이 정도의 구간이라고 하면 소득 대비했을 때 지출이 높으신 과소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소비 지수가 1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보다 지출이 높아지는 거가 되니까 초과소비 상태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뭐 카드 돌려막기라든지 급한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죠. 제가 과소비 지수를 하나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제가 적정 저축 비율이라는 거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소득 대비했을 때 적정한 저축 비율 보통은 절반 50%에서 많으면 7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소비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 저축량이 적당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소비 지수를 한번 해봤더니 대충 과소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알았어 하시면 그럼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방법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계부를 쓰시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실 때 뱅크샐러드라든지 이런 가계부 어플도 좋은데 사실은 수기로 적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수기로 적으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거 적어야 될지 뭐 카드 영수증을 다 뒤져봐야 되나 게 고민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을 모두 카드 영수증을 받는 겁니다. 보통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즘 현금 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제하고 나서 보통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 영수증 챙겨주세요 라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나 뭐 지갑이나 이런 걸 넣어놓으시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의 패턴으로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가 아니면 일기장 같은 거 아무 빈 공책이어도 좋습니다. 빈 공책에다가 영수증을 붙이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이 돈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인데 나갔네 라는 게 분명히 나오시거든요. 이 방법이 내 소비를 극단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죠. 매일같이 쓰실 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영수증을 그냥 조그만 통 같은 거 하나 마련해 놓고 그 통에다가 하루에 들어오면 그냥 자기 전에 그냥 통에다가 영수증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됐을 때 일요일이 제일 좋겠죠? 딱 한 10분,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수작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쓴 거를 날짜별로 붙여놓고 이걸 왜 썼는지 이렇게 해보다 보면 분명히 개선됐을 수 있으실 거고 내가 혹시 과하게 소비한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 밑에다가 이 소비는 다음부터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꼭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예전에 공유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 월간 소비해야 되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거를 일별로 나눠서 내 스스로한테 용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사실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실 텐데요. 자, 봉투 같은 거를 7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 봉투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내 하루에 써야 되는 돈을 각 봉투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실 때 그 봉투를 챙겨 나가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만원의 행복이었나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만원으로 하루 살아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알차게 잘 사용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230만원 직장인인데 한 100만원 정도로 나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매달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비, 교통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멤버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빼줍니다. 그걸 뺐더니 한 80만 원 정도가 남았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80만 원 정도를 한 달로 나눠서 소분을 해주는 거예요. 80만 원 나누기 30을 해보면 대략 한 26,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26,000원 정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봉투를 만든 거에다가 소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26,000원, 화요일날 26,000원, 수요일날 66,0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근하는 날 혹은 뭐 주말에 어디 나가는 날에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26,000원을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점심을 좀 간단하게 한 7,000원 정도에 먹고 오늘따라 커피는 좀 안 땡겨서 커피는 안 먹고 집에 갈 때 뭐 딱히 뭐 택시 탈 일도 없고 술 한잔 먹을 일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럼 나는 7,000원만 썼죠. 그러면 이 26,000원에서 7,000원을 뺀 나머지 돈 약 한 1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19,000원을 화요일 봉투에 옮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주말에 좀 더 모아서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 봉투에다 넣으시면 돼요. 정말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의외로 사실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 한 달 정도만 해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과소비 지수를 체크하고 자기가 좀 과소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효약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 쓰는 거 알려드렸죠? 한 달 동안 모든 내가 사용하시는 일별 카드 결제 영수증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영수증 다 받으셔서 하루마다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일주일치를 정리해보고 소비 중에 과한 게 뭐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거. 두 번째,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한 달에 써야 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중에 정말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 뭐 휴대폰비, 교통비, 그리고 멤버십 이용 비용, 관리비, 뭐 이런 전기세 이런 돈들은 다 빼고 나서 실제 내가 써야 되는 돈 한 8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80만 원을 30개월로 소분을 해서 봉투를 7개 정도를 만들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봉투에다가 뭐 각각의 소분한 금액을 넣어주면서 출근하거나 어디 외출을 나갈 때 그 봉투를 들고 나가서 그 봉투 안에서만 사용해보기. 남으면 다음날 혹은 주말로 빼서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아보기라고 꼭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소비 심한 분들 꼭 이행하셔서 달라지는 소비 패턴을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